살다 보면 참 이상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건 아마도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아픔일 겁니다. 연애를 할 때마다 혹은 친구를 사귀거나 직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유독 나를 힘들게 하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는 분명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고 마음을 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바로 그 패턴의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상처를 주거나 내 에너지를 갉아먹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혹은 나를 통제하려고 드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일이 2번, 3번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책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걸까? 내가 만만해 보여서 저런 사람들만 꼬이는 걸까? 아니면 내 팔자가 원래 이런 걸까 하면서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합니다. 네가 너무 착해서 그래. 다음부터는 제발 그런 사람 만나지 마.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끌리고 또다시 그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곤 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답답하고 아픈 반복의 고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바보 같아서 혹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자꾸만 나쁜 관계를 반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거대하고 은밀한 세계, 바로 무의식이 벌이는 정교한 연극과도 같습니다. 칼 융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방향짓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문장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혹은 내 팔자라고 부르며 괴로워했던 그 지독한 인간관계의 패턴들은 사실 내 밖에서 우연히 찾아온 불운이 아니라 내 안에 무의식이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끌어당긴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무의식은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자꾸만 내 삶으로 끌어당기는 걸까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칼 융이 말한 그림자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림자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억눌린 모습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 같아서 혹은 부모님이나 타인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봐 내 마음 깊은 지하실에 꽁꽁 숨겨버린 나의 또 다른 조각들을 말합니다. 어릴 적부터 넌 참 착하고 양보를 잘하는구나 라는 칭찬을 들으며 자란 사람을 상상해 볼까요? 이 사람은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이기적인 마음, 화나는 감정, 내 것을 챙기고 싶은 욕심 같은 것들을 무의식의 지하실로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한없이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는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지하실에 갇힌 그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그림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을 보지 못한 채 그곳에서 점점 더 몸집을 키워나갑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무의식의 신비로운 끌어당김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본능적으로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억누르고 잘라내버린 그 그림자의 조각들을 어떻게든 다시 찾아서 온전한 하나의 자아가 되고 싶어 하는 강력한 본능이 있죠. 그런데 내 안에서는 그 그림자를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으니 무의식은 아주 교묘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내 그림자를 겉으로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강렬하게 매력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평생을 책임감에 짓눌려 타인을 돌보며 살아온 사람이 자유분방하고 심지어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에게 운명적인 끌림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머리로는 저렇게 살면 안 되라고 비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내가 감히 해보지 못한 일탈을 제멋대로 저지르며 사는 그 사람에게 강렬한 매혹을 느끼는 것이죠. 내 안에 억눌린 자유로움과 무책임함이라는 그림자를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 사람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려는 무의식의 작용입니다. 혹은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안에 억눌린 공격성이나 지배욕이 그림자로 숨어 있을 때 우리는 겉으로 매우 권위적이고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카리스마 있고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아서 끌립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강인함을 그 사람이 채워줄 거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무의식적인 끌림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그림자를 덮어 씌운 환상을 사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환상이 벗겨지고 상대방의 진짜 모습, 즉 극단적인 이기심이나 숨 막히는 통제욕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제야 우리는 또 속았구나 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에는 잃어버린 나의 반쪽을 상대방을 통해 채우려 했던 내 무의식의 간절하고도 슬픈 바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무의식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익숙한 고통을 반복하려는 성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복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와 무의식은 행복하고 평온한 상태보다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상태를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만약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감정적으로 무시당했거나 늘 눈치를 보며 애정을 구걸해야 했던 상처가 있다면 우리의 무의식은 그 고통스러운 관계의 패턴을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재현하려고 합니다. 머리로는 당연히 다정하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막상 나에게 조건 없이 잘해주고 평온한 사람을 만나면 무의식은 어딘가 모르게 지루하고 답답하며 심지어 불안함마저 느낍니다. 사랑이란 쟁취해야 하는 것, 눈물 흘리며 매달려야 겨우 조금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익숙한 데이터가 내면에 깔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같이 나에게 상처를 줄 사람, 내가 예전에 부모님이나 양육자에게 느꼈던 그 결핍을 똑같이 느끼게 해줄 사람을 무의식적인 레이더로 찾아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학대하거나 연락이 안 되고 늘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끌리면서 이것이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스스로 반복하는 걸까요? 무의식이 일부러 아픈 것을 좋아하거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걸 즐겨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는 과거에 실패했던 그 아픈 관계를 지금의 어른이 된 내가 다시 세팅해 놓고 이번에야말로 그 결핍을 채우고 승리하고 싶어하는 눈물겨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갑고 무심한 사람을 만나서 나의 헌신과 노력으로 결국 그 사람을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완벽한 사랑을 얻어내겠다는 무의식적인 소망. 이번에는 내가 버림받지 않고 기필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겠다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바로 반복 강박의 진짜 얼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타인을 나의 헌신으로 변화시켜 과거의 상처를 보상받으려는 이 시도는 대부분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납니다. 사람은 나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독한 무의식의 굴레,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불행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칼융이 말했던 것처럼 유일한 해결책은 내 안의 어두운 지하실에 불을 켜고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것뿐입니다. 반복되는 불행한 관계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내 안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 용기에서부터 모든 치유는 시작됩니다. 누군가와 끔찍하게 안 맞고 그 사람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이토록 견딜 수 없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견딜 수 없는 모습이 혹시 내 안에도 아주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연인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욕구와 감정을 온전히 돌보고 표현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나 남에게 맞추느라 내 안에 이기적이고 싶은 욕구를 지하실에 가두고 억누르며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상대방의 이기심이 그토록 꼴보기 싫은 이유는 내가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금지했던 그 행동을 상대방은 너무나 뻔뻔하고 자유롭게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답답함은 사실 내 안에 억눌린 그림자가 나를 좀 봐달라고, 나도 여기 살아있다고 소리치는 처절한 아우성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나쁜 인간이 내 인생을 망쳤어라는 피해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내 무의식이 잃어버린 내 반쪽을 찾으려고 이런 사람을 끌어당겼구나 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쥐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익숙한 상처를 반복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나를 외롭게 하고 무시하는 사람만 만난다면 이제는 그 헛된 증명의 게임을 멈춰야 합니다. 차가운 사람을 변화시켜 사랑을 얻어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 텅 빈 구멍은 다른 누군가가 밖에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 어른이 된 나 자신이 그때 그 시절 사랑받지 못해 웅크리고 울고 있는 내 안의 어린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해줘야 합니다. 네가 부족해서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야. 너는 있는 그대로 이미 완벽하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고 사랑해줄게. 이 과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외면해 온 내 안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인정하기 싫어서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고 또다시 과거의 익숙한 패턴으로 휩쓸려 들어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지면서 중심을 잡는 법을 몸으로 익히듯이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서서히 나침반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유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꾸만 이런 사람을 만나는지, 왜 이렇게 관계가 고통스러운지 몰라서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맬 때와 내 무의식의 작용을 알아차리고 희미하게나마 촛불을 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자꾸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끌어당겼던 당신의 마음은 결코 당신이 어리석거나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서, 억눌린 나를 해방시켜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완전해지고 싶어서 발버둥 쳤던 무의식의 간절한 노력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참 많이 아팠을 당신 자신에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대신 정말 고생했다고, 나를 지키려고 애쓰느라 참 힘들었겠다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꼭 안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결핍된 반쪽을 타인에게서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 완전하고 단단해질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나와 진짜 결이 맞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편안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내 안에 어둡고 낯선 그림자마저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온전한 나를 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맞추느라 혹은 사랑받기 위해 억눌러 왔던 진짜 내 모습들에게 이제는 자유를 허락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